대리운전은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와 함께하는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고요. 저 소닉입니다. 그러잖아 제가 요즘 며칠 전에 네네.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요즘 모임 잘하시네요. 좀 이거 뭐 방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연락들이 와서 보자고. 네네. 근데 뭐 이제 술들 한잔 하는데 저는 뭐 안 먹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조이앤 드라이브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여기서 이제 하니까 예. 딱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친구분들이 전부 다 이 조이앤 드라이브 앱을 까셨네요. 뭐 저 땡땡땡은 안 부르더라고요. 아 카카땡.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 이제는 카카땡을 안 쓰고 전부 다 조이앤 드라이브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요. 저희의 어떤 그 방송의 노력의 힘이 아닐까. 어떤 영향력이 아닐까 이것들.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퍼져 나가는 예, 게. 저희 슈퍼소닉 TV는 광고의 진심이죠. 네. 진심을 담아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이앤 드라이브의 장점을 또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항상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최초 앱 설치 시 10,000원 적립. 아, 앱만 설치해도 10,000원이 적립이 된다. 친구 추천만 해도 2,000원이 또 적립. 야, 2,000원 또 있죠. 그리고 친구에게 10,000원 적립. 야, 다시 또 나에게 2,000원 적립. 왔다 갔다 왔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내가 사용한 대리운전 금액의 10%가 또 적립이 돼요. 차곡차곡 쌓이는 적립성, 저축성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 그리고 조이앤 드라이브는 대리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꽃배달 서비스에 탁송까지 운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앱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 조이앤 드라이브와 함께하는 슈퍼소닉 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이앤 드라이브와 함께 신나게 방송 출발을 했는데 예.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야, 이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의 이 방산 수출이 이제는 이 대륙까지도 가게 되는구나.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네네. 남미를 시작해서 유럽까지 다 진출이 됐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캐나다, 북미의 캐나다의 잠수함 수출은 아직 뭐 50대 50이기 때문에 네네. 뭐 하나오션에서는 지금 또 이 시간에 또 열심히 또 현장 그 출장도 가셔갖고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신데 네. 근데 뭐 더 기다려봐야 되고 그래서 잠수함 사업도 기대가 되지만은 이 우리가 진출이 안 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까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또 진출을 이제 특정 나라를 이렇게 딱 지목해서 갔다가 실패했고 네. 그게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예. 물론 아프리카 예. 대륙이라면 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끝에 오른쪽에 수에즈 운하 쪽에 이집트가 있어서 네. 이제 뭐 아프리카 겸 뭐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죠. 뭐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그쪽 나라는 이제 이집트는 이제 자주포 수출은 이제 지금 됐고 그다음에 이제 FA50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네네. 그런데 그 남쪽 딱 내려오면은 수출이 된 나라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군사적이나 어떤 경제력으로는 이제 그 구매력도 좀 모자르고 네. 그다음에 군사력도 다 올망졸망하고 특히 뭐 해군력을 보면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지역이. 네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죠? 아프리카의 이제 케냐. 케냐. 네. 예. 케냐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영국하고도 이제 그 친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친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한때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과거 10여 년 그 네. 사이에 중국이 어떤 그 돈을 빌려주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꼬셨는데 중국이. 예,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네. 아 이거 완전 저기다 뭐 독이든 뭐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독이든 때문에 성배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갚든지 아니면은 이건 이제 뭐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나자빠지든지 뭐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고 그래. 예, 근데 그 와중에 한 예. 10년, 10여 년 사이에 예. 그 미국에서 이제 케냐를 이제 주시를 계속 했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 지역 바로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 소말리아가 이 케냐랑 붙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뭐 거의 무정부 상태의 그 그렇죠. 지역이죠. 그리고 예. 이제 이디오피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단도 뭐 나눠져 있지만 남수단도 있죠. 남수단까지. 예, 그다음에 또 왼쪽에는 우간다가 있는데 우간다가 또 작년에 또 위협도 했어요 말로. 뭐 네. 쳐들어갈 수 있다. 케냐를. 케냐를. 예, 뭐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여 년 사이에 그 해당되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테러 전쟁을 이제 수행을 했어요.
케냐가요. 예, 또 어떤 미국의 어떤 후원과 뭐 영국의 또 지원도 있었지만은 네. 그러면서 성과를 낸 게 그 F5 전투기 가지고 그 지상 공격, 그 예. 소말리아의 어떤 그 여러 그 테러 단체가 있는데 그 네. 특정 지역을 이제 공격한 적도 있고 어. 반대로 이제 기동부대, 지상군 기동부대를 투입했다가 한번 전멸당한 적도 있었고, 아 그래요. 예, 몰살당한 적도 있었고 거의.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좀 그 중간에 뭐 2018, 19년 이럴 때 또 친중국 성향의 어떤 그 돈을 이제 빌려주고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주시하다가 최근에 이제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 케냐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좀 중요한 게 네네. 뉴스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IT. 카리브의 IT가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뭐 군사 병력은 아니지만은 네. 경찰 병력을 이제 파견해서 혼란을 좀 수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유엔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적극 나섰죠 케냐가. 아프리카 국가가 이제 저 카리브해를. 아. 근데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IT에 대한 혼란을 또 브라질인데 유엔 그 산하 뭐 경찰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었는데 네. 부작용이 많았고 거기 뭐 해당되는 그 현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것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나간 일이 됐는데 현재 IT에 케냐가 이제 미국 대신 IT에 경찰 병력을 1,000여 명을 투입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예.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네, 그 혼란스러운 거를 이제 카리브해 지역이니까 이제 미국과 가깝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 쪽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프리카 국가에서 해주겠다. 어. 그 동안에도 이제 뭐 대테러 전쟁을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줬는데 네. 그다음에니까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불렀어 그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네, 초청을 해서 뭐 거의 16년 만에 맞습니다. 16년 만에 케냐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최근에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나토 다음에 그 비나토. 네, 비나토 네, 동맹. 그러면 이제 비나토라는 게 뭐 대한민국, 뭐 일본, 호주 뭐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나토 지역이 아닌데 예. 아주 뭐 상당히 급이 높은 예. 거기에 케냐를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케냐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케냐를 이 미국의 동맹국 수준으로 지위를 인정하겠다. 군사 동맹. 예.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선언하거나 대접한 나라가 이제 사실상 없었거든요. 최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2015년 뭐 그 전에도 그렇고 2005년도 하여튼 그 사이에 미국의 네. 어떤 그 군사 협력은 케냐하고는 이제 긴밀하게 했는데 네. 어떤 적극적인 거보다는 어떤 이렇게 지금 그냥 뭐 군사 훈련 지원 정도 네. 그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그 케냐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소말리아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뭐 더 네. 나아가서 거기 해적들이 또 출몰하는 그 바다 그쪽 지역이. 그렇죠. 소말리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IT에 선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서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서 이렇게 딱 잡아서 군사 원조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지위도 격상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대신 여기 좀 가서 좀 대신 좀 어. 왜냐면 이제 미국이 모든 지역에 나설 수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오해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 경찰국으로 네.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이 케냐를 동맹국 지위로 올리면서 그쪽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문제를 케냐가 대신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죠. 동아프리카를 하나의 거점 마련, 동맹국을 하나 만들어서 미국의 또 거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거점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군사 원조하고 경제 원조를 하면서 키우면서 그 여기 영어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바마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케냐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 혈통이 또 그쪽.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미국하고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좀 친한 게 있죠. 친근감이.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케냐를 동맹국 수준으로 올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어떤 표심을 또 사로잡을 수가 있겠어요? 뭐 일단 그 이민 그 정책을 보면은 네.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영어권을 보시면요. 이 남부 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그렇죠. 이 남공. 서아프리카에 또 영어권이 나이지리아 대국이 있어요. 나이지리아는 약간 영어. 친중 쪽 아닙니까? 아니 성향은 근데 영어 쓰는 나라고 아. 영국에 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럼 반대로 동쪽에는 케냐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학구열이 또 이 케냐 사람들이 높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점들을 보면은.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 또 범죄율이 높잖아요. 너무너무 영어권이지만. 높죠. 예. 또 나이지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친중이고. 친중이 많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이 뭔가 거점이 이제 필요하긴 했는데 오랜 기간 뭐 15년 이상 18년 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번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구열도 높은 것도 그 국민성도 그렇고 뭐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네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 키우자.
아, 케냐를 그래야만 지목했군요. 그래야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좀 지켜줄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케냐를 이제 선택한 거고 그렇게 해서 네네. 높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서 이제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육군 항공 학교에서 사용하던 네. 500MD 경전투 헬기 예, 잠자리 헬기. 그거를 6대가 이제 미국을 거쳐서 케냐에 그 보내줬어요? 군사 원조가 됩니다. 아, 아직은 안 됐고요. 아니 3월달에 뉴스가 났었어요. 아. 그럼 지금 갔겠죠. 아. 5월이니까 네네. 정비를 미국에서 해서 보낸다니까. 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먼저 정부, 네. 먼저 문재인 정부 때 그 서욱 장관, 먼저 장관 그 재임 시에 네. 그 막판에 그 케냐의 유엔군 그런 어떤 군사 지원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던 500MD 16대를 이제 주겠다. 이미 약속이 돼 있었죠. 아, 그랬군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실천이 됐고 나머지 10대도 이제 또 인도를 해야 돼요. 10대. 그러면 이제 이게 배경을 보시면은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가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직접 정부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거쳐서 간다는 그 의미.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5월달 되니까 비나토 동맹국 지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케냐를 동맹국으로 올리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이 군사력 이걸 충분히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대한민국 방산이 수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근데 이제 미국 자체 그 제품들 보면은 네. 고성능 무기나 어떤 생산 그 시간도 모자르고 여기저기 주문도 들어와 있고 네. 뭐 고가 장비들이 많고 근데 적정한 장비 그게 대한민국 이제 방산 제품인데 그렇죠. 그 해당되는 지역에 딱 맞고 빨리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FMF 자금 군사 그 자금만 이제 지원하면 되는 거고 네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올 수 있고 예. 그게 바로 이제 케냐 공군에 팔 수 있는 게 FA50하고 KUH-1 수리원입니다. 수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중동 지역에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헬기 수출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전차 뭐 얘기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주포하고.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방사청은 당장 그 성과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출장을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데, 네. 그 다음에 먹거리 향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먹거리는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케냐 그 군사력, 케냐 군사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그 전에는 10여 년 이상 전에는 사실 중국제 군용기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떤 군용기입니까? 경수홍기, 네네. 경수홍기 하나 있고 중국제.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Z9이라는 그 네. 경전투 헬기가 또 있어요. 헬기. 예, 우리 LH하고 비슷한 예. 아주 옛날 버전. 그렇죠. 옛날 버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운영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고 네네.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또 전력이 이 케냐 군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수송 능력도 떨어지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제 장비도 물론 있죠. UH-1H 헬기 한 6대 있고. 6대. 예, 그다음에 F5 EF 전투기 타이거죠. 예. 전투기 27대. 27대. 오. 근데 이 케냐 공군의 F5 EF는 어떤 그 활약을 좀 했어요. 소말리아 그 어떤 대테러 그 상대 네. 전쟁을 하면서 F5 EF가 이 지상 공격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소타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딱 적정 무기가 대한민국 제품 F50, F5 대체 시장으로서 거기가 남아 있었는데. 딱이네요. 근데 그동안 계기가 없었거든 모멘트가. 어떤 뭐가 배경이 뭐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었어. 예, 케냐 자체의 예산이 뭐 그럴 만한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군사 원조 자금을 대면은 우리한테 이제 케냐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발주할 수 있다는. 야 저기 가서 물건 사. 딱 이거 딱이야. 빨리 받을 수 있어. 그다음에 지상 공격 능력 뛰어나. 지상 공격 능력. 그렇죠. 우수한 전투기야. 예. 그다음에 이제 UH-1H 대한민국 육군이 KUH-1 자국산 헬기로서 대체했어. 딱 맞는 용도야. 딱 맞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케냐 공군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이럴 때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헬기하고 이제 FA50을. 그러면 FMF 자금으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준 게 거기에 이제 대상 국가로 이제 넣어주겠다. 동맹국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 전력을 향상시켜서 그렇게 장비를 이제 적정한 장비를 획득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니들이 관리를 해라. 우리가 미국이 그 옛날처럼 모든 지역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예.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물건 딱 지정국에 가서 사서 그거를 적정한 어떤 순찰과 뭐 어떤 거기 경계, 네네. 그다음에 유사시 뭐 대테러 전쟁에 이제 직접 활용을 해라.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결국에는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그 이상 그 문제가 많았던 지역을 특정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네, 반대로. 서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좀 이제 아직도 친중이면서 친중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예. 어떤 뭐 미국의 어떤 뭐 좀 얘기를 그렇게 뭐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 나이지리아의 군사력은 보통 이 미국제는 분명히 아닐 거고 중국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전에 이제 유럽제였죠.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제 알파 제트기를 이제 공격기로 해서 상당히 네. 잘 써먹었어요. 알파 제트가 지상 공격기로 활약을 했어요. 네네. 그 지역의 대테러 전쟁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노후화되고 이제 오랜 기간 썼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그 대체할 그 물건이 필요해서 발주한 나라가 네. 이태리제 M346 우리 경제. M346. 예, 그것도 전투형 FA형 전투형으로. 예. 그래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나이지리아 공군 주력기가 이제 중국제 J7 전투기. J7.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공동 전투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지상 공격을 더 이렇게 소티가 더 필요한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모가 돼서 숫자가 많이 줄었고 뭐 한 7대 정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원래 중국에서 도입할 때는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 품목으로서 빨리 저렴하고 빨리 살 수 있는 게 파키스탄하고 중국이 합작으로 했다는 JF-17. JF-17. 예, 그래서 인도를 이제 받았는데 예. 딜리버리를 받았는데 세 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름대로 고 수준에서 현대화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F-50이 F5를 대체하듯이. 네네네네. 그래서 뭐 자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한편 뉴스는 이게 뭐 사용 초기에는 뭐 말을 잘 안 듣고 고장이 잘 나고 뭐 그런 문제는 트러블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제하고 이태리제를 이제 항공 분야를 점유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미국제 그 미 해병대가 쓰는 그 AH-1Z 그 슈퍼코브라. 예, 그러니까 제트형. 예. 그 발주 따로 하긴 했어요. H-1Z. 네, 별도로 이제 발주를 해서 미국이 또 판매세를 냈는데 그건 이제 공격 핵이니까 좀 이렇게 뭐 전투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여러 나라 거를 이제 발주를 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 네, 그런 나이지리아가. 나이지리아 국방부가. 그리고 전차는 중국제 VT4. 이 말레이시아 이번 DSA에서 팔아보겠다고 중국이 대거 투입한 VT4. 모형을 대거 투입했죠. 네. 모형 디오라마에다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오. 제가 본 거는 모형입니다. 그 VT4가 있군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지금 그 니제르라든지 말리, 차드 이렇게 다 복잡하고 막 그 대테러 전쟁 수행하는 이제 지역인데 미국과 프랑스를 이제 내보내고 뭐 러시아 손잡고 뭐 독자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이제 하겠다. 네. 근데 친러로 바꾸겠다 성향을. 또 친러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의 서부 쪽은 우리 방산 제품이 물론 이제 세네갈의 KT1 이제 4대가 이제 발주돼서 지금 인도가 됐는데 그거 말고는 그쪽 지역은 이제 현재 그런 수요나 능력이 안 되고 나이지리아는 이미 소요가 이미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로 이제 케냐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미국의 어떤 흐름을 타고 미국의 그렇죠. 국방 정책, 외교 정책 흐름을 타고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의 FMF 자금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 케냐가 중국이 꺼준 돈, 이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간접적으로 또 뭐 경제 원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미국이 완전히 경제력까지도 중국의 어떤 접근을 차단시켜버리기 위한 어떤 작업을 지금 이제 시작했네요. 근데 이제 케냐, 뭐 나이지리아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이렇게 동쪽, 서쪽에 보면 밑에 친중국 그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동안에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중국제 뭐 항공기, 군용기들을 뭐 산 나라들이 뭐 이쪽에 많아요. 이렇게 이 오른쪽에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탄자니아, 잠비아, 뭐 그다음에 짐바브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 네. 한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아주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수출은 그 최신 전투기는 그 자국 수요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팔아제끼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물론 전차나 무슨 일부 무기들은 이제 파는데 함정도 파는 게 있는데 최신 전투기는 뭐 환매가 지금 뭐 자기들이 쓰기에 바빠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F-50이나 좀 가까운 시일 내에 KF-11을 많이 팔아야 되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케냐가 미국의 동맹국으로 완전히 지정이 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이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케냐 말고는 또 없습니까? 아프리카 이제 북아프리카로 올라가면은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 대상국이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F5를 전투기 쓰는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튀니지.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미국에 많이 협조하는 입장이고, 뭐 아주 소소한 작은 무기들을 많이 이렇게 조달을 해줬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뭐 전차들도 뭐 체코 거쳐서 뭐 넘어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협조를 이제 많이 했고, 그쪽 지역도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서사하라 사막 지역, 거기 뭐 아주 오래된 그 대테러 전쟁도 있어요. 뭐 반란 뭐 전투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공대공군 전투에 특화된 F5보다는 FA50 같은 전투기가 아주 필요한 나라죠. 그 노후화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상 공격기들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게 F-16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F-16이 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뭐 이렇게 부족한 거를 채워줄 공격기가 따로 필요한 게 바로 FA50. 폴란드가 우리 이렇게 양쪽을 다 선택하듯이 F-16과 FA50을. 네네. 그래서 모로코도 하나의 대상국이고, 그다음에 튀니지도 지금 F5, EF가 주력인데 이것도 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져 갖고 그쪽은 이제 지역이 이제 리비아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리비아를 견제하려면은 뭐그 항공 감시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F5, EF를 또 대체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군사 이제 원조 저감이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이제 딱 결심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미국하고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저기 니네들 어떤 정책, 어떤 뭐 군사원조 자금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배정할 거냐. 네. 그러면 그거를 입수를 해서 딱 거기 가서 이제 판매 세일즈를 하고 미국한테 엔진이 미국제니까 이거 조달 빨리 해달라. 뭐 그런 협조. 그게 이제 필요한 지역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F5 대체국이 네. 이렇게 해서 세 나라, 케냐, 튀니지, 모로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노력을 이제 해당 카이에서 방사청과 카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네요. 지금 뭐 루마니아가 전차가 뭐 되고 있어요. 자주포가 되고 있어요. 뭐 하다못해 헬기가 뭐 사우디하고 뭐 UAE. UAE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바라볼 때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예. 기존에 뭐 팀들, 영업팀들이 기존에 또 그거 신경 쓰면 되는데 네네. 신규 개발팀이 또 있잖아요. 영업팀. 그럼 이제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야 되죠. 그래야 되네요. 물론 아프리카에서 네. 2014, 15, 16년도에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뭐죠? 보츠와나. 아 보츠와나. 네, 보츠와나에 네. 그 당시에 방사청에 이제 전투기 뭐 관련된 팀장, 네네. 지금의 이제 어떤 저기 신문 유명한 신문사의 사실상 사장님이신데,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방사청에 예. 근무하다가 이제 글로 가셨는데, 네. 그분이 직접 그 보츠와나 공군의 F5 대체 사업을 이제 그 노리고 진행을 했었죠. 출장을 갔었는데 네. 실패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국가적으로 또 시도했던 게 수리원 수출. 수리온.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보츠와나에서. 당시에는 좀 그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보츠와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 대체를 안 해도 되는 나라. 그 지역이. 당시에는. 지금도 뭐 안보 상황, 지금도? 안보 상황이 그렇게 뭐 급한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서 했는데 뭐 도입을 하거나 사줄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시장은 이제 그 이집트를 빼고는 좀 이렇게 공백 현상이 최근까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케냐를 이제 미국이 아주 그렇게 전략적으로 딱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군요. 네. 야,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케냐에 대한민국 방산이 수출된다면 최초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최초가 되는 거죠. 전체 아프리카.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전투기 FA-50과 KUH-1 수리온이 뭐 남미, 뭐 아시아, 뭐 등등을 떠나서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잘 나가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거죠? 이 티셔츠. KF-21 티셔츠가 뒤도 보여주셔야죠. 뒤를 뒤를 그 결정적인 뒤를. 뒤를 보여드리는데 뒤를. 잘 보이십니까? 예. KF-21 설계도가 딱 그려져 있죠. 네, 이게 앞에 왔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아니 나 이제 티셔츠 안 만들래요. 근데 네. 제가 모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언제 됩니까? 제가 샘플은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께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샘플 나오면 선주문을 받으려고요. 출하. 출시, 출하. 아마 배송은 그렇게 되면 출고. 출고겠죠. 7월 초쯤 완벽한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네요. 이게 이 KF-21이기 때문에 양산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미 또 수출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선주문을 받으려고요. 티셔츠도 딱 맞춰서 물건이 수량을 나와야지. 딱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블랙 KF-21 티셔츠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빨리 슈퍼소닉 TV 빨리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닷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L 사이즈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실 때 무슨 사이즈 L이냐 X라지냐 이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X라지 티셔츠는 한 두세 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받게 되실지. 하지만 L 사이즈는 지금 딱 이제 한 10장 정도 남았을까요? 네. 먼저 메일을 보내주신 분만이 이 블랙 KF-21 티셔츠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